플루타르크 영웅전. 클레오라는 정치가는 그에게 율리아와 이혼하여 카이사르와의 우호관계를 끊고 원로왕과 제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클라우디우스의 숙적이며 원로원파의 거물인 키케로를 추방지에서 로마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형의 귀환을 요구하는 동생 키케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장에 나타난 사상자를 낼 정도의 난투극을 벌인 끝에 겨우 클로디우스를 굴복시켰다. 폼페이오스. 이렇게 하여 시민대회의 결의가 성립되어 키케로가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그 즉시로 원로원과 폼페이오스를 화해시켜 로마시의 곡물 보급을 확보하는 내용의 시민대회의 결의안을 지지하는 연설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전 헤르게 명령권을 또다시 폼페이오스에게 주게끔 손을 썼다. 이 법령에 의하여 항만, 시장, 곡물의 분배 등 해운과 농업에 관한 전권이 폼페이오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됐다. 클라우디우스는 곡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결의를 원하였기 때문에 곡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폼페이오스는 자기가 무기력해서 쇠퇴해진 세력을 새로운 명령권에 의하여 되살리려는 음모를 꾸며 예전으로 되돌아가려고 도모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결의안 배후에 집정관 스핀테르의 정치적 모략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은 폼페이오스의 권세를 높여놓고 그 은공으로 본인이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자 하는 음모였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무위원 카니디우스는 폼페이오스에게 군대는 주지 말고 호위병 2명만을 주어 이집트로 가게 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그의 민중을 화해시키게 하자는 결의안을 시민대회에 제출하였다. 폼페이오스는 이 결의안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만도 아닌 것 같았다. 원로는 그의 신변이 염려된다는 엉뚱한 구실을 만들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스핀테르보다는 폼페이오스를 군사령관으로 원한다는 내용의 전단이 광장과 원로원 근처에서 발견됐다. 티마게네스에 의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이집트를 떠날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테오파네스가 폼페이오스로 하여금 새로운 원정을 떠나 치부하고 또 새로운 군지유관을 장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프톨레마이오스 왕을 설득하여 로마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테오파네스가 비록 악랄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폼페이오스 정도의 인물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수단을 써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로마시 주민에게 양곡을 보급하는 사물을 통과하는 임무를 맡게 된 폼페이오스는 사방으로 부장과 신복을 파견하고 또 자신도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아프리카로 돌아다니며 양곡을 수집했다. 배를 탈 때 바다에 폭풍이 일고 선원들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일 때면 서슴지 않고 남보다 앞서 배에 올라 선원들에게 배는 떠나야 한다. 목숨을 아낄 필요는 없다. 하고 소통을 쳤다. 이렇듯 왕성한 패기에다가 행운도 겹친 폼페이오스는 곡물, 취급소라는 취급소에는 곡물로 가득 차고 바다는 곡물 나르는 배로 가득 찰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양곡은 로마시 이외의 주민에게도 은혜를 주어 그 모양은 칼칼 넘치는 샘물이 아낌없이 만인의 목을 축이는 것과도 같았다. 그래서 전에 누리던 권력과 명예가 되돌아오는 듯 여겨졌다. 그 무렵 갈리아의 전쟁은 카이사르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줬다. 그는 로마시에서 멀리 떨어져 벨기에족, 수에비족, 브리톤족과의 싸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 정치력을 발휘하여 로마시의 민중 한가운데에도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놓아 중요한 국사에서 폼페이우스를 공경에 받들이곤 하였다. 군대의 힘을 자기의 수족처럼 믿고 있던 그는 적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마치 사냥을 하듯이 야만족과 싸우고 연말시켜 무적 강군으로 만들었다. 그것과 동시에 금은 등 전리품을 비롯하여 큰 전쟁에서 모아들인 막대한 재물을 로마로 보내어 그 금력으로 민중을 매수하고 조형사들의 사업을 도와줬으며 법무관과 집정관 및 그 부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알프스를 넘어 루카시에서 월동하였을 때에는 많은 남녀들이 앞을 다투어 이곳으로 모여들었으며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의 수는 200명에 이르렀고 또 여러 주의 총독 및 법무관들이 카이사르의 진영으로 모여들었을 때에는 그 분전에 호위병들이 세워둔 의장이 120주에 이르렀다. 카이사르는 그들의 희망을 한결같이 들어줬으며 이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세 사람은 협정을 체결하여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에 입후보할 것이며 그 투표일에는 카이사르가 병사들을 많이 보내 두 사람의 당선을 돕도록 하고 당선되는 날에는 그 두 사람은 그 즉시로 영지 총독의 지위와 군의 지휘권을 확보함과 함께 카이사르도 현재의 갈레아 총독의 지위를 다시 5년간 보증한다는 따위를 결정했다. 이 협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계의 유력자들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이 조처에 몹시 분노했다. 그 중에서도 마르켈리누스는 시민대회에 나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를 공격하여 두 사람이 집정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졌다. 민중이 그들에게 덤벼들어 어서 대답하라고 재촉하자 먼저 폼페이우스가 입을 열어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애매한 대답을 했다. 이에 크라수스는 이보다 좀 더 교묘하게 자기는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켈리누스가 폼페이우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격앙된 어조로 따지자 폼페이우스도 이에 질세라. 마르켈리누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비인간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자라고 비난하고 눌변의 그를 웅병거로 만들어준 것도 자신이며 굶주리고 있는 그를 배불리 먹여준 것도 자신이라고 응수했다. 이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정관 입후보를 포기했는데 루키우스 도미티우스라는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카토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여 용기를 북돋워주며 전제주의자를 상대로 하는 선거전은 하나의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 바로 그것이라고 역설하여 포기하지 않겠다. 폼페이우스 일파는 원론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카토가 적극 반대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지금까지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이탈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도미티우스가 강정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는 무장군인을 보내요.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오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카토는 도미티우스를 감싸주다가 오른팔, 팔꿈치에 부상을 당하고는 맨 나중에야 물러섰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이 집정관에 취임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무를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카토의 세력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다. 시민대회에서 법무관을 선출을 하려고 할 때 시민들이 카토를 선출을 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폼페이우스는 나쁜 징조가 있었다는 구실로 선거를 중단시키고 다시 선거인 각 부족을 돈으로 매수한 다음 카토 대신 바티니우스라는 자를 법무관으로 당선시켰다. 이어 정무위원 트레보니우스로 하여금 시민대회의 결의안을 상정케 하여 이미 처결한 협정에 따라 카이사르의 임기를 5년 연장하였고 크라수스에게는 시리아 통족의 지위와 파르티아 토벌건 지휘권을 주었으며 폼페이우스 자신은 아프리카와 스페인의 통치권과 4개 군단의 군대를 수중에 넣었다. 이 4개 군단 중 2개 군단은 갈리아 전쟁을 위하여 카이사르의 희망에 따라 그에게 대여해졌다.
그라스스는 집정관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새 임지로 떠났지만 폼페이우스는 자기가 세운 극장을 민중에게 공개하여 그 봉헌식에서 체육대회와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맹수의 연기를 관람시켰다. 그때 500마리의 사자가 죽었고 코끼리의 싸움은 처절한 광경을 보여줬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크게 인기를 끌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 못지않게 비난도 받게 됐다. 왜냐하면 그는 신복의 부관에게 자기의 임지와 군대를 맡기고는 본인은 이탈리아 각지의 경승지를 돌아다니며 마음 내키는 대로 애처와 함께 나날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토록 아내를 사랑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렸듯이 자기만 믿고 사는 아내를 혼자 떼어놓고 먼 곳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젊은 아내가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그것은 첫째 폼페이우스가 분명히 단정하여 자기 아내 이베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또 하나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엄격하지 않고 사랑과 접하여 따뜻한 데가 있어 기녀 플루라의 증언에 거짓이 없다면 폼페이우스가 여성을 끄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조영사 선거 때 일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여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 사상자가 생겼다. 그 바람에 그에게도 피가 튀어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노예에게 명령하여 피에 더럽혀진 옷을 집에 갖다 두게 했는데 그 때문에 그의 집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다. 마침 임신 중이던 그의 젊은 아내는 피투성이의 옷을 보고서 기절하여 쉽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이때 충격으로 유산하였다. 카리사르에 대한 폼페이우스의 우정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그의 아내에 대한 열정만큼은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잉태하여 얼마 후 딸을 분만하였으나 산후 건강이 좋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며 태어난 아이도 며칠 후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폼페이우스는 알바의 별장에 딸린 사유지에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갖췄으나 사람들이 강요하다시피 하여 군신의 광장에 배장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젊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기 때문이었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에게 호의를 느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굳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본다면 로마시의 시민들은 그때 로마시에 있던 폼페이우스보다는 외지에 나가 있던 카이사르에게 한층 더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만 같다. 실제로 얼마 후 국가의 내란에 큰 파도가 밀어닥쳐 정계가 어지러워졌을 때 사람들은 두 영웅의 야망을 억제시켜줬던 폼페이우스의 아내마저 죽어 인척관계가 이제는 끊어졌으니 완전히 분열로 치달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뿐만 아니라 율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파르티아에 있던 크라스스가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란 발발을 저지할 커다란 장벽이 하나가 제거된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서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에게 견인차 역할을 한 크라스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이 두 영혼의 대결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을 제거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손에 흙을 바르고 결전의 시간만 서로 노린다. 는 희극 시인의 말처럼 대체하게 됐다. 운명의 여신도 인간의 야망 앞에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모양이다. 사실 운명의 여신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더라도 끝이 없는 인간 본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지구의 로마, 지배권과 광대한 로마의 영토를 자기들 앞에 놓고서도 두 사람은 부족함을 느꼈으며 신들조차도 광활한 우주를 하늘, 지옥, 바다로 삼분하여 각기 거기 안주하여 자족하면서 남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도다. 라는 시를 읽고서 그들도 알고 있었건만은 자기들은 불과 두 사람이면서도 로마의 그 큰 땅에 둘이 함께 서 있기에는 너무도 좁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일찍이 그가 민중에게 한 연설 가운데서 자기는 늘 명령권을 요구하기도 전에 그것이 저절로 자기 수중으로 흘러들어왔고 남들이 그것을 내놓으라고도 하기 전에 그것을 내놓았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폼페이오스 자신은 그 이해로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시킨 것을 들고냈다. 그러나 이제 카이사르가 군을 해산하려고 하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폼페이오스는 이에 대비하여 자기의 지위를 정치적인 실권으로 공고히 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변혁을 원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에게 불신을 품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싫었으므로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미 카이사르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관직을 차지하는 자가 폼페이오스가 기대한 만큼은 선출되지 못했으며 결국 국정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이웃군은 군정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소리가 한간에 널리 퍼지게 됐다. 정미의원 루클루스는 남보다도 먼저 이 필요성을 주창한 사람이었는데 그 군정관으로는 폼페이오스를 뽑아야 한다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카토는 이것을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루클루스는 정무위원의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폼페이오스의 친구들도 그를 옹호하며 그가 군정관의 지위를 요구한 사실도 그러한 것을 생각한 일도 없다고 변호했다. 그러자 카토는 겉으로 폼페이오스를 칭찬하면서도 명심코 올바른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라고 경고하였으므로 폼페이오스도 내심으로 부끄럽게 생각되어 우선 당장은 충고대로 처신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도미티우스와 메살라가 집정관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나중에 또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군정관의 임명을 입밖에 내놓게 됐으며 카토 일파는 폭력으로 억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폼페이오스에게 어떤 합법적인 권력을 부여해야 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제한적인 독재 권력을 주는 것만은 거절했다. 폼페이오스의 정적 비블루스는 솔선하여 원로원에 폼페이오스를 단일 집정관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왜냐하면 국정을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한다면 가장 강한 자에게 예속될 수밖에 딴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장하는 사람이 비블루스인 것을 볼 때 이 주장이 내포하는 바는 분명했다. 이때 카토가 기립하여 반론을 펴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전원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다시는 그러한 제안을 하지는 않겠으나 다른 의원이 그것을 제안했으므로 그것에 찬성하는 연설을 하겠다며 어떠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현재와 같이 혼란한 정국하에서는 그 영도력에 있어 폼페이오스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블루스의 제안이 원로원에서 채택되자 폼페이오스가 단독으로 집정관으로 선출되어 정무를 관장할 것, 만일 그가 동료 집정관을 필요로 한다면 2개월 이상을 경과한 다음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출할 것 등이 가결됐다. 이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폼페이오스는 술피키우스가 진행한 시민대회에서 단독 집정관으로 선출됐다. 폼페이오스는 그 즉시로 카토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그에게 무한한 사의를 표하고는 정무의 사적인 주원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대하여 카토는 자기에게 사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 하고 자기의 발언은 폼페이오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원한다면 사적인 주원자가 되겠지만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할 말은 반드시 하겠다고 대답했다. 카토의 언동은 만사가 다 이렇듯 강경하고 직선적이었다. 폼페이오스는 로마시로 들어와 메텔러스 스키피오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하였다. 코르넬리아도 초혼은 아니었는데 그녀의 전남편은 크라스스의 아들로 파르티아에서 전사한 푸블리우스였다. 그러나 이 신부는 젊음 외에도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예에도 조예가 깊었고 하프도 잘 연주하였으며 기하게 뛰어났고 또 철학 강화를 듣고서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녀는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다. 또한 가문이나 아버지의 명성에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의 차이 때문에 일부 인사들은 이 결혼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코르넬리아는 그의 며느리라면 좋을 나이였기 때문이었다. 또 분별 있는 사람들은 폼페이오스가 나라의 불행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국가의 불행을 치유할 자로 선출되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국정이 맡겨져 있는데도 그 중책을 잊은 채로 너울 쓰고 화축의 잔치를 베풀고는 자신이 행복 그 자체인 양 신랑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난이 그치질 않았으므로 그가 집정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라고 생각할 만도 한 것이었다. 본시 조국이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집정관의 지위를 줄 리는 만무했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있으니 이 어찌 나라의 재난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원로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어 판결의 수속을 규정하는 법안을 작성하여 어떠한 재판에 있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준엄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또 군대를 동원하여 범정의 안녕과 질서와 정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장인 메텔러스 스키피오가 피소되었을 때에는 360명에 이르는 배심원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스키피오를 고소했던 사람은 스키피오가 배심원의 호의를 받으며 광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미 결과가 정해졌음을 알고 소송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스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18.